네, 반갑습니다. 정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제 2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중간고사 범위를 보통 우리가 2차 함수 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2차 함수까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서 좀 더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3차, 4차 방정식까지 정도는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2차 함수까지 결국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 2차 함수란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결국 뭐냐면 요 2차 함수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기본기를 잘 쌓아 놓으셨는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나와 있는 이제 요 고등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어떤 개념들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그거를 잘 소화하셨는가, 결국엔 이 두 가지가 이 중간고사를 잘 치를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부터 해가지고 좀 알아볼까 합니다. 한 2타임 혹은 3타임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2차 함수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거잖아. 우리가 1차 함수를 하시면 1차 함수는 보통 그래프가 어떤 거다? 그래프가 뭐냐면 직선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왔어요. 자, a 앞에 얘는 절대 0이 안 됩니다. 왜? 1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요 1차가 살아남은 y는 ax 플러스 b를 보통 우리가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서 요 a를 뭐라 한다? a를 그렇죠. 기울기, 그 다음에 b는 y의 절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a가 기울기, 그 다음 b가 y절편인 건데요. 자, a가 양수면은, 기울기가 양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은 내려가는, 감소하는 어떤 그래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보면은 여러분이 1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 점을, 자, 요 점인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죠?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잖아. 그런데 요 점과 이 점,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몇 개? 그렇죠.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당되는 함수식,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뭘 그린다? 그렇죠? 두 점을, 이렇게 있는 두 점을 해결하셔라. 두 점을 우리 먼저 정해주셔라.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점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뭐다? x절편과 y절편. 그러면 x랑 y 각각 0만 넣어서 그 좌표를 찍어주면 그 두 개 연결한 게 뭐가 된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되셨죠? 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형인 거죠. 자,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겨서 우리가 보면은 y가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넘깁니다. 넘겨서 보면은 ax 빼기 y 더하기 b는 0. 자, 이렇게 형태로 바꾼 거 보통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역시 똑같이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해당되는 절편을 금방 찾으면 된다. 자, x절편 어떻게 찾습니까? x절편은 y가 0일 때, y가 0인 거니까 이거 없애버리면은 얼마? 2x가 6 나오죠? 넘기는 거니까 x가 3 나온 거고, 그 다음 y절편은요, x가 0일 된 거니까 이거 없어집니다. 3y가 6인 거니까 y가 2 나오죠?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시는 게 해당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얼마야?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자, 2x 더하기 3y 빼기 6은 연결됐어요. 그럼 기울기는요? 자, 요렇게 가는 게 기울기예요. 그러면 3분의 2인 거지? 그럼 요거에 부호를 바꿔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인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됐습니까? 해서 보시면 기울기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부호를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얘를 3y는 마이너스 2x 넘긴 다음에 3 나누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요 식을 보자마자 기울기는 얼마게 물어보시면은 요 y 개수분의 x의 개수 하고 나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기울기가 바로 나온다라고 des죠?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절대값이에요. 자, 절대값은, 자, 절대값 기호가 했다.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자. 뭐다? 절대값 그래프는, 그렇죠. 꺾은 선이다. V. 뭐라고요? 자, 이 절대값 그래프는 뭐라고요? V. 뭐라고요? V 하니까, 그렇죠. 그, 모 그룹의 어떤 한 명이 그 이름이 V죠? 그렇지?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런 거야. 원래 한 게 이런 거야. 원래 보면은, 자, 요거의 그래프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야. 자, y는 x 빼기 1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셨으면 뭐냐면 이거야. 얘가 0 되는 거, 여기에서 1, 0에서 무조건 꺾일 거야. 꺾입니다. 그냥 V가 돼요. V가 돼. V 되는 그래프야. 이렇게 그냥 V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뭐냐면, 요 절대값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절대값은 우리가, 그렇죠. 요 안에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반대로 바꿔서 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야. 자, y가, 보면은 x 빼기 1 나올 수도 있고,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얘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인 거잖아. 원래는 x 빼기 1인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1로 얼마? 1일 때 0인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요. 얘가 이런 그래프에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원래는 y는 x 빼기 1인데 얘는 다 있으시면은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인 거죠. 그럼 여기가 1인 거니까 1보다 큰 같은 쪽, 얘는 오른쪽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결국 이게 사라진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는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 거니까 여기 1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갈 텐데, 뭐보다? 얘는 1보다 작은 쪽인 거니까 1보다 작은 쪽 왼쪽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큰 쪽인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뭐가 된다? V자 그래프가 된다. 됐습니까? 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 나왔을 때 뭐라고요? V라고요. V. 꺾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꺾여집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거, 요 뒤에가 숫자 분수 얼마? 여기서 꺾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y가 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3 됐습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리세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럴까? 얘를 뭐 이렇게 양수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디 꺾인다고? 그렇죠. 0 되는 거 2,3에서 여기 2,3에서 이렇게 꺾인다고 이런 그래프를 낸 거야. 쉽게 얘기해서. 따라오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값 한 개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절대값이 두 개, 세 개 있을 때. 두 개, 세 개 있을 때. 자,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자, 두 개는요. 자, 두 개는 뭐다? 두 개는 밥그릇. 대접. 뭐라고요? 자, 두 개는 절대값 두 개 뭐라고요? 대접 혹은 밥그릇. 세 번째는요. 비슷한 할머니 토기. 톡입니다. 토기. 세 개일 때는 톡입니다. 톡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여러분이 보면 거기 보면 경계가 다 나와 있어요. 경계가 나와 있는 건데 뭐랄까요? 뭐 이건 미리 설명해 드릴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그래프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해버리세요. 기억을 해버립시다. 해서 보시면 얘는 얼마? x가 a였을 때랑 b였을 때 a였을 때랑 b였을 때는 서로 꺾이는 어떤 밥그릇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절대값 두 개일 때 뭐냐면 밥그릇이야. 다시 합니다. 절대값 하나일 때 뭐라고요? 하나일 때는 v, 두 개일 때는요 뭐라고요? 밥그릇, 세 개일 때는요 토기, 빗살무늬 토기. 맞죠? 이렇게 신석기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했었으니까. 자 만약에 하나였을 때는 자 이렇게 하나였을 때 뭐냐면 요 꺾여진 쪽이 가장 낮은 거야. 가장 최소야.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요. 두 개일 때는 이 두 개 서로 평평한 거니까 어떻게 된다? 평평한 거니까 요 때가 최소예요. 맞죠? A나 B를 넣었을 때가 최소인 거야. 근데 세 번째는요. 자, 서로 세 개 쓸 때 뭐냐면 자, 토기 모양인 거니까 어떻게 가운데 요 중에서 0 되는 것 중에서 가운데 거. 그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y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요거의 그래프 해갖고 요거의 그러니까 요 값의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0 되는 값 찾으시네요. 얼마 될까? 1, 2, 3인 거지.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걸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 이게 2가 나오는 거니까 2 들어가면 이 x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 어쨌든 절대값은 뭐냐면 얘가 0 됐을 때 무조건 꺾인다며요. 그런 거니까 자 보시면은 얘가 0 되는 거. A랑 B였을 때 X가 A랑 B일 때 한번 꺾이겠죠. 마찬가지야. 똑같이 보면은 최소는 B일 때 갖는 거지만 어떻게 A였을 때, B였을 때, C였을 때 똑같이 뭐한다?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하고 일단 갑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절대값 한 개짜리일 때는 우리는 뭐 하는 거지만 한 개짜리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절대값 안에서 뭐가 꺾인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 V. 다시 합니다. 절대값 하나 뭐라고요? V. 두 개는 뭐라고요? 밥그릇. 세 번째는 토기. 아유 뭔 소리야.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합시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우리가 많이 했죠. 이차함수는 뭐 최고참 개수가 양수였을 때는 어떻게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차함수 뭐 이런 말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차함수 뭐라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야? 이차함수는 최고참 개수가 양수이면은 아래로 블록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약간 거만을 떨면서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됐습니까? 자, 이차함수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 거니까 꼭지점 잘 챙겨주신 거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죠. 자, y는 a에서 x 빼기 m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 y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만약에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런 거 어떻게 될까라고 하시면 y는 a에서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의 꼭지점 얼마인데 꼭지점은 0,0이죠. 근데 여기서 얼마? 여기서는 m,n이 된다. 얼마만큼? n만큼 이동한 거니까. 따라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계 방식 어떻게 추계 방식은 어떻게 x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됐네요. 이 참수는 워낙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건 4번인데요. 4번에 보시면 우리는 요거는 기억해 줍시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텐데 이거는 뭐냐면 자, 요 추계 방정식이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우리가 일일이 다 바꾸지 마시고 추계 방정식은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딴 건 모르지만 요 추계 방정식에 해당되는 요 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기억 안 하면 뭐냐면 우린 이거 일일이 다 고쳐야 돼.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그냥 바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5번인데요. 5번 보시면 자, 부호 판정인 거죠. 자, 보면은 최고차 이렇게 했을 때 A는 자, 위로 블록 혹은 아래로 블록 이걸 결정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C는요. C는 X가 0일 때 값인 거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B는 보통 우리가 왼동 오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축이 Y축 왼쪽에 있으면 같다. 뭐가 A와 B의 뭐가 같은 부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2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는 뭐냐면 서로 다르다. 맞습니까? 왼동공이 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둘 중 하나만 기억합시다. 축이 왼쪽에 있든 축이 오른쪽에 있든 어쨌든 그때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기억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축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A와 B의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Y축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이 되는 건데, 자, 함수식 작성이에요. 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보시면 이런 거야. 대부분 보시면은, 요 1번 거 있죠? 자, 1번.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 나왔을 때 보면 우리가 이거 바로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꼭지점 보면 꼭지점이 m, n이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식으로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x가 m에서 축에 접한다. 얘는 뭐야? 얘는 중근인 거잖아요. 중근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자, 축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m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여기 얘는 요 m 값이 결국은 중근을 갖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요 2차 함수 형태가 된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0, 베타, 0. 자, 얘는 y가 0일 때 무슨 얘기야? 이 알파, 베타는 뭐다? 그쵸? 얘는 얘는 이 알파, 베타는 뭐라고요? 2차 방정식에 같이 써주세요.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그렇죠? 두근이 된다. 그렇죠? 두근두근하죠. 이런 걸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두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근인 거니까 그렇죠. 알파가 나오는 x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은 x 빼기 베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 쓰셔서 그냥 이 세 점 다 대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신다라고 나왔습니다. 2차 함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입니다. 자, 요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에 x 더하기 y는 x 플러스 1이 위에 있을 때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그걸 좀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번 보시면은 요거 바꿀 수 있지. 됐습니까? 자, 1번에 y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k제곱에다가 얘는요 더하기 4k 플러스 5 나와요. 맞죠? 그러면 요거의 꼭지점이 얼마? k, 얼마? 4k 플러스 5인 거죠. 맞죠? 근데 얘가 뭐 있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거니까 그 위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x에다 얼마? x에다가 k를 y에다가 4k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따라서 얼마입니까? 4k 플러스 5는 k 더하기 1인 거니까 왜 올라갈까? 자, 따라서 4k 플러스 5는요. k 더하기 1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는 거죠. 얼마? 3k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적어주시면 답을 깔끔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은 2차 함수 저 식의 꼭지점이 어디 있다? 꼭지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 자, 1사분면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꼭지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꼭지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1사분면인 거니까 1사분면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둘 다 플러스인 거잖아. 됐습니까? 2번 이런 거야. 2번은 구합시다. 일단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쓸 수 있죠. 자, 이만큼 먼저 바꾸는 거니까 y는 얼마? x 빼기 m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m 플러스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게 꼭지점 좌표 얼마인데요? 얘는 m, 마이너스 m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얘가 1,3에 있대요. 1,3에 있다는 얘기는 얘네 둘 다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m 값은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보다 큰 거니까 다시 쓰시면 얘는 m은 2보다 작다 나오겠지. 따라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요. 0 값은 0과 2 사이가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어렵지 않게 같이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번 갑시다. 넓이가 나오는 거죠. 2번 보시면. 자, 이렇게 했을 때 x가 2에서 가는 데입니다. 했을 때요. 자, c가 0,3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요거 해당되는 우리 그래프를 한번 확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x가 2랍니다. 그럼 얘가 2야. 그 다음에 c가 얼마라고요? c가 0,3입니다. 0,3이래요. 그 다음에 ABC 넓이가 얼마? 넓이가 9랍니다. 그럼 얘는 9인 거니까 여보세요. 얘가 3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높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만큼 AB 얘가 밑변인 거죠. 그러면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3을 곱했더니만 얘가 얼마 났다? 얘가 9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3 나온 거고요. 2 곱하기입니다. 자 밑변 얼마? 밑변은 6 나옵니다. 6이다. 그럼 자 보세요. 얘가 2야. 얘가 2인 거니까 여기가 6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다? 그렇죠. 축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칭이다라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6이가 6이거든요. 그러면 2에서 봤을 때 얼마나 된다? 반 나누는 거니까 요 길이가 3 나오고 역시 요 길이도 얼마? 3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 나오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이거 끝난 거지 얼마입니까? 얘가 2에서 3 됐으니까 얘가 얼마? 얘 5예요. 얘가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오십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자 y는 최초 얼마인지 몰라. a에서 마이너스 1과 5가 근인 거잖아요. x 플러스 1, x 빼기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a 값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지난 점 있을까? 지난 점은 요 c 지나죠. 0,3 지나는 거니까요. 0,3을 집어넣읍시다. 됐나요? 그러면은 3은 1 빼기 온 거니까 마이너스 5회입니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겠죠. 따라서 다 나왔네요. fx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5 됩니다. 정리하지 마세요. 구하는 공부는 F10인 거니까. F10이죠? 따라서 F10은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얘는 10 집어넣잖아. 그 얼마? 11 곱하기 얘는 5 나오죠? 5 없어집니다. 얘는 얼마? 마이너스 3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 괜히 전개해서 틀리지 마시고. 됐죠? 자, 2번까지 같이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다음 3번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변형 문제나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 다시 또 추가 촬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 풀어드릴 겁니다. 다 풀어드릴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반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앞에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은 상관이 없죠. 다 질문하시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a, b, c 부호를 먼저 정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맞죠? 자, a 보자. a 부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일까, 음수일까? 당연히 그렇죠. 얘는 음수입니다. 왜? 그렇죠. 위로 블록인 거니까 얘는 1번은 음수야. 그 다음에 c는요. 얘는 여기 만나는 거지. 맞습니까? 얘는 0보다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양수인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자 축은 어디 있어요? 축은 y축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죠. 왼동 OE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서는 서로 다른 거니까 A, B 다릅니다. 양수 얼마? 얘가 양수가 되겠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3번, 4번, 5번이 문제야. 4번을 옆에 쳐주세요. 쳐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4번처럼 뭐냐면, 자, 앞에 A 개수가 점점 커, A 개수가 더 가장 클 때는 우리가 뭐냐면 B 앞에 있는 개수 요 숫자를 전부 대입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4, 2, 1 이렇게 수준이다. 맞죠? 절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위에서부터 컸을 때 뭐냐면 B 앞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예요? fx 이렇게 했어요. 자, fx가 ax 제곱 b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b 앞에 숫자 얼마? 마이너스인 거니까 우리는 f에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얼마 나옵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4a 마이너스 2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4번 보기가 여기에 튀어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라?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찾는 거야. 마이너스는 여기죠? 여기야. 얼마입니까? 얘는 그렇죠? 0인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근데 봐봐요. 4번은 어떻게 해? 4번은 점점 큰 거야. 절대값 큰 거야. 근데 5번은요. 반대죠. 반대지. 그러니까 뭐냐면 1, 그 다음에 2, 4. 점점 커지는 거잖아. 맞지?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건데. 자, 점점 커질 때는 뭐냐면 요 B 앞에 숫자 있는 거에 역수를 곱하시면 돼요. 역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자, 1, 2, 4 커지잖아. 이때는 뭐냐면 B 앞에 숫자에 붙어있는 요 개수의 역수를 집어넣자는 겁니다. 자, 5번은 뭐냐면 F의 2분의 1을 집어넣자는 겁니다. 자,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옵니까? 얘는요. 얘는 4분의 1A.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1B에다가 C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 나오세요? 그럼 봐봐. 얘를 우리가 앞에 4분의 1 이렇게 뺄게요. 그럼 뭐 나와? 얘는요. A, 그 다음에 2B, 4C 이렇게 나오죠. 자,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 게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봐봐.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요쯤 있는 거지. 한 요쯤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 넣었을 때 함수 값은 뭐냐면 0보다 커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값은 이것은 0보다 큰 거야. 근데 봐보세요. 이거랑 얘를 곱한 게 양수인데 4분의 1은 이미 양수죠.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수에다가 어떤 부를 곱하면 양수가 나옵니까? 당연히 뭐가 양수를 곱해야 나오겠지. 그렇다면 보면은 이것은 뭐가 된다? 이 값은 양수가 된다. 얘는 0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 3번은 사실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4번처럼 개수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한다? 보통은 B에 있는 요 앞에 숫자를 대입하셔라. 그 다음에 점점 커질 때는 뭐냐면 B 앞에 붙는 숫자 요거에 뭘 대입하라? 역수를 대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꼭 그렇게 나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관련 없는 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3번까지 같이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막 특강인데요. 171페이지 얘기인데, 1페이지인데, 자, 절대값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그때 가우스 얘기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 현재 2차 함수를 요 고일 과정을 2번 이상 반복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꼭 보세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이제 2번 이하인데요, 2번 밑인데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지금 요 파트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무슨 말 되는 거지? 자, 그럴게요. 자, 2번 이상 봤는데 막 넘어가지 마세요. 맞지? 자,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 그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냐면 일단 가장 많은 일단 요 전체 절대값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무슨 말 되겠어요? 자, 전체 절대값은 뭐냐면 자, 이거야. 얘는 자, 절대값 안에는 요 fx를 먼저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장황해. 뭐냐면 어떻게 한다? 이 원래 그래프를 그리겠지.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얘는 음수인 거잖아. 맞아요? 자,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은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은 원래 거리인 거니까 항상 양수 아니면 0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 x축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접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이거보다 뭐냐면 자, x축 이 부분 아니죠? 자, x축이 대체 이거 많이 어렵잖아. 자, 이거는 이거는 자, 접어 올린다 라고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뭐라고요? 접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접어서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전체 절대값은 뭐냐면 요런 그래프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전체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가 뭘 그려서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어떻게 그냥 접어 올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절대값 fx예요. 절대값 fx. 그럼 봐보세요. 얘는 fx인 거지. 맞습니까? 무슨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자, x가 절대값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x 되는 거 얘는 뭐냐면 이거야. 자, 얘는 자, 우리가 절대값에 쓴 거니까 이거나 절대값 마이너스 얘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1이나 마이너스는 서로 같은 거죠. 2나 이건 서로 같은 거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x나 마이너스를 넣은 건 서로 똑같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얘는 x 부호가 변경이 됐다는 거죠. 맞죠? 얘는 얘기는 뭐다?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 y축이 어떻습니까? y축인 거니까 자, 일단 원래 그래프 먼저 그려주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x가 0보다 큰 쪽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쪽만 먼저 잘라버리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될 텐데 0보다 큰 쪽인 요것만 그릴 거야. 따라오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얘는 y 대칭인 거니까 대칭은 접으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거야. 그러면은 요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찍혀나가겠지.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원래 함수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할까? 얘를 y축으로 이렇게 찍어버려라. 대칭 접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얘는 절대값 y야. 절대값 얘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자, y의 부호가 변경이 되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원래 그릴 거야. 원래 다 그립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인 거니까 얘를 접어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 x축 위에 있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얘를 x 대칭 이렇게 찍는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 나오면서 이렇게 찍히겠지. 따라옵니까? 따라오세요. 오케이. 얘는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절대값 x인데 절대값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x랑 y의 부호가 변경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뭐다?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걸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라는 얘기다. 어떤 부분을 자 얘는 일사분면만 남기고 나서 자, 원래 그렇게 그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1사면 여기잖아. 여기 있는 건 남깁니다. 이거 남겼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자, x 대칭, y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시키는 거.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얘기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가우스 그래프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가우스 그래프 보시면 자, 가우스는 뭐라고 했죠? 그때 가우스는 그렇죠? 어떤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말씀해요. 정수. 뭐라고요? 정수라. 얘는 숫자야.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겁니다. x 우리가 이런 거야. 자, 가우스 x 그래프인데요. 요건데. 자, 범위 나눌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은 이때는요. 가우스 x가 어떻게 된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가우스 그래프는 얘는 정수 부분. 맞습니까? 그 얘는요. 물론. 그러니까 얘가 양수 넘어가고 하는 거지. 어쨌든 넘지 않는 최대 등수인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요 사이인 거니까 얘를 넘지 않는 최대 등수가 얼마 된다? 이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0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1,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요 범위 내에서 뭐냐면, 자, 마이너스 포함하면서 하는 거죠. 그때는 y는, 자, 가우스 x 없애고 y는 마이너스 2야. y는 마이너스 어떻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는 어떻게? x축 평행이 이렇게 쭉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근데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까지 요 범위를 찾는 거야. 요 범위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딱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원까지입니다. 똑같이 y는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쭉 갈 텐데 역시 범위에서 마이너스가 0 범위 내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0인 거니까 이렇게 할 텐데 0과 1 사이에서만 챙겨주시는 거고 다음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거기 나와 있죠? 보기에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자 이겁니다. 자 가우스 그래프는 뭐다? 가우스 그래프는 정수 부분에서 무조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가우스 그래프가 정수가 될 때 항상 뭐 생긴다? 계단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근데요 176페이지입니다. 오늘 요까 이치 관계까지는 하고 오늘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여기 그게 있죠? 이 단원 종합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만큼 이 함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게 나왔는데요. 자, 2차 함수, 사실 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로 하시면 자, x축은 뭐 어떻게? x축은 y가 0일 때잖아요. 맞죠? 얘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은 뭐냐면 y가 0일 때인 거잖아요. 맞지? y가 0일 때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뭐냐? 얘는 마치 2차 방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2차 함수에서 뭐다? 교점의 x좌표는 뭐냐면 요거를 y를 0으로 놨을 때 뭐랑 똑같다? 실근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랑 똑같다. 그게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x를 만나는 요건 뭐다? 요거에 뭐랑 똑같다? 2차 방식에 뭐랑 똑같다? 근이랑 똑같다. 만약에 2차 함수의 x축과 교점 개수는 뭐랑 똑같다? 그건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에 뭐랑 똑같다? 실근의 개수는 똑같다. 근의 개수 아닙니다. 뭐라고요? 실근의 개수입니다. 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 만약에 두 점을 만난다?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서로 중근인 거니까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 다음에 안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는 허근이 2개가 있다. 라는 뜻과 이해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네,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2개다. 그다음 중근일 때는 접하는 거니까 교점이 몇 개다? 1개다. D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허근인 거죠. 이때는 실근이 없다. 교점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78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넘어가죠. 자, 요거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어떻게? 얘는 자, 교점이 몇 개? 교점이 어떻게? 1개 또는 2개란 얘기인 거죠. 쉽게 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된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얘는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몇 개 된다? 교점이 0개다. 이거는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1번부터 갈게요. 여기 1번입니다. 자, y는 x제곱 빼기 4x 빼기 k인데요. 여기가 판별식 D, 뭐 D1이라 칠까요? 4번 D1입니다. 얘는 절반 제곱 4 빼기 a신 거니까 더하기 k인 거죠. 얘는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k는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큰 것 같다. 두 번째는요. 자, y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묶으시면은 k 플러스 2x에다가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나지 않는 거니까 D2 4입니다. 절반 제곱인 거니까 K 플러스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A신 거죠. 빼기 K 제곱은 0보다 작다 쓰시면 된다는 거죠. 정리할까요? K 제곱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4K 더하기 4가 작은 거니까요.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여기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요. 답은 얼마?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K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답은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 같이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요거 했을 때 x 교점이 마이너스 2랑 3이 된다. 그럼 자, 교점이 이거 된다. 그 옆에 쓰세요. 옆에 뭐라 쓰면 될까?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두 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랑 3 된다. 이런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식 씁시다. 자, 1번은 y는 어떻게? 마이너스 2랑 3세 된 거 얼마? x 플러스 2 필요하고요. 요게 필요하지.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천계에서 얼마니까? 여기서는 2 되는 거니까 이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어떻게 될까? 얘는 2에다가 x제곱 빼기 x 빼기 위인 거니까요. 얘는 2x제곱 빼기 2x 빼기 1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 얼마?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b 값은 얼마? 12가 됩니다. 따라서 곱하는 거네요. 답은 얼마? 24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x 교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이 루트 5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맞습니까? 자, 뭐 여러 가지 방법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이런 거야. 자, 얘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고 만날 텐데 얘가 알파고 베타야.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5라는 거죠. 우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얘는 그렇죠.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5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를 얼마? 제곱한 거는 제곱했으니까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맞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베타 더하기 알파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4 이렇게 나오는 건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근인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요? 두 군의 합 얼마? 3. 그렇죠? 알파 베타는 곱 얼마? A 되는 거 알 수 있죠. 대입하세요. 얼마? 5는 얘 3인 거죠. 9 빼기 4A입니다. 넘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A가 나와서요. A는 얼마? A는 1 나온다. 서로 상관없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있고요.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요. 자, 혹시 모르는 거니까 투부자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자 베타 빼기 알파 이건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 그때 2차문 할 때 이런 공식 했었죠. 어떻게 된다? 얘는 물론 절대값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얼마?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d는 b제곱 이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맞습니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절대값 a분의 얼마인데 절대값 a는 얼마? 요거죠. 1의 절대값 1인 겁니다. 거기다 루트 b제곱 9 빼기 4 a신 거니까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뭐가 된다? 얘가 b 빼기 루트 5가 된다. 그럼 얘가 5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 얼마? 마이너스 4a가 똑같이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요. A는 얼마? A는 1 나온다. 라고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또 있을까? 또 있을까? 물론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하겠는데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써볼까요?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축은 얼마죠? 축은 이게 세 번째 방법. 이게 세 번째 방법이야. 축이 얼마 있죠? 축은 얼마? 마이너스. 자, x는 아까 외우라 했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하라 했잖아. 맞습니까? 얘는 얼마야? 얘는 2분의 3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자 보세요. 거기다가 보시면 자, 이거는 축의 서로 대칭이라며요. 그럼 여기가 루트 5라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5고요. 여기를 똑같이 이런 얘기야. 맞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는요. 알파는 2분의 3에서 2분의 루트 5를 더한 거고요. 베타는요. 베타는 2분의 3에서 2분의 루트 5를 이렇게 뺀 거야. 그럼 뭘 찾습니까? 우리가 A 찾는 건데 A는 뭐야? A는 두근의 곱인 거죠. 곱은 A는 두근 나왔잖아.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2분의 루트를 이렇게 뺀 걸 똑같아요. 맞습니까? 합차예요. 얼마? 4분의 9에서 빼기 4분의 5인 거죠. 4분의 4 얼마? 답은 1 나온다. 이렇게 쓸 상관없습니다. 답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한번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있는 유치 관계랑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최대 치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공들여서 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이제 열심히 합시다. 됐죠? 복습 꼭 해주세요. 됐죠?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종쌤이었습니다.